안녕하세요, 칸지TV 칸지입니다. 오늘은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시승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자동차 시승차로 받아서 약 일주일 정도 주행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되게 아침 완전 러시아워 시간에 거의 8시 좀 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강남구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막히는 출근 시간에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라 함은 연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특히나 이 고속도로 주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내 주행에서 연비를 많이 깎아먹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출근 시간, 그것도 강남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비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시뻘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이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지금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출시 전부터 디자인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를 얻은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들은 정말 많은 수많은 리뷰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칭찬하고 싶은 건 이 내부 디자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존의 현대차 실내 디자인을 만든 사람들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인터페이스 구성, 그리고 전체 디자인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되게 라운드가 운전자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의 라운드를 해줌으로써 실제로 실내 공간이, 사실 이 라운드 쪽이 공간적 활용도가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탑승한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적인 구성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고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도 뒤쪽 라운드 쪽에 맞춰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약간 태블릿처럼 설치가 됨으로써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더 스티어링 휠에 가리지 않고 전체적인 계기판의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 풀터치 디스플레이가 사실 보기는 되게 좋습니다. 깔끔하고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를 다 해줌으로써 되게 세련돼 보이고 이 급에서 느낄 수 없는 고급진 느낌을 주는 반면에 터치는 상당히 불편해요. 일반 조작키에 비해서 터치는 확실히 조작감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거는 또 아우디 같은 거에서 잘하는 이제 햅틱 형식의 터치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풀 디스플레이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현대차에서도 이제 슬슬 햅틱에 대한 그런 고려 가능성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들고요. 지금 앞에 차랑 가까워지니까 일반 맵 화면에서 내가 앞차랑 가까워졌다,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띄워주죠. 이런 게 좀 계속 띄워졌으면 좀 귀찮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맵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지도로 돌아오니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승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작년부터 하면서 2019년부터 출시된 모든 신차, 국산차, 수입차 할 거 없이 거의 다 전부 이렇게 주행을 다 해봤는데요. 국산차 한정으로 갈게요. 국산차 한정.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정도 전 모델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국산차들, 모든 신차들을 다 타봤다고 보시면 되는데, 놀랍게도 이 최근 2주일 콩나물 팍팍 묻혔냐. 제가 최근 2주일 탄 차에 정말 내가 이 차만은 추천을 한다, 바로 이 차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2천만원 후반대의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제가 생각하기에 돈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가격에 실내외 디자인, 그리고 성능, 주행감, 차량 활용도로서의 능력, 말 그대로 가성비죠. 저는 최근 나온 1년 중에 이 투싼 하이브리드만큼 좋았던 차는 없다고 거의 확신을 합니다. 이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모델과 모터가 결합을 해서 나온 하이브리드죠. 쉽게 말해서 주행을 해보시면 가장 쉽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투싼 하이브리드 1.6 터보 모델과 모터의 결합은 거의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느끼냐면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사실 모든 제조사들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을 현대자동차가 제가 기존에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탔지만 이질감은 사실 어느 정도 조금씩 났던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최근 차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거의 저는 이 투싼에선 정말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아씨, 말하다가 올림픽 대회 못 탔네.
자, 디자인 이쁘지? 하이브리드 이질감 전혀 없고 정숙성 좋고 주행 성능 뭐 말할 것도 없고 1.6 터보와 모터의 결합이다 보니 오히려 1.6 터보 가솔린 엔진보다도 훨씬 더 나쁘지 않은 그런 주행 성능, 그리고 실내 고급감, 그리고 요즘 투싼에서 CF나 이런 걸로 차박, 레저 활용 많이 가능하다고 좀 많이 찍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적 활용도 기존 모델보다 더 커지고, 실제로 제가 지금 차박을, 원래는 차박을 하려고 레저 용품들을 좀 샀어요. 아예 진짜 버너도 사고 프라이팬도 사고 심지어 LED 조명까지 샀어요. 좀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차박 자체는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좀 많이 누워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공간적 활용도가 뛰어나다는 걸 느꼈고, 되게 오랜만에 좀 현대자동차에 대한 큰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자, 너무 칭찬이 심했죠. 제가 일주일 동안 주행을 하면서 찾아낸 몇 안 되지만 단점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HUD가 없다는 거, 이거는 지난번 실내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큽니다. 전체적인 내비게이션 연동 HUD가 있었으면은 이 차가 제가 95점을 준다 하면은 거의 97점, 8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궁합을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HUD가 전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코너에도 들어가 있는데. 풀터치 디스플레이는 햅틱 방식을 좀 적용을 해주면 어떨까. 앞으로는 어쨌든 점점 낮은 급에도 좋은 걸 해주잖아요. 이 풀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해줄 거면은 햅틱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이브리드만의 단점이 있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폴드 앤 다이브, 시트가 접히면서 시트가 앞쪽으로 나와주면서 각을 최대한 뽑아줘서 차박이나 이런 공간 활용도를 뛰어나게 평탄화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해놨었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시트 밑에 쪽에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폴드 앤 다이브가 안 됩니다. 다이브가 안 돼요. 폴드만 되고 밑에 시트는 전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비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주행을 했고요. 불과 25km 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1시간 반이 넘도록 주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연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총 26.6km 주행을 했고, 연비는 14.9km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은 1시간 45분 됐네요. 출근 거리로는 조금 편차가 좋은 키로수인 것 같아요. 25km 정도가. 근데 시간이 1시간 45분이나 걸렸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15km에 가까운 연비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 115km 정도 주행을 하고, 복합 연비, 요 전에는 사실 고속 주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복합 연비는 16.7을 기록해 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네요.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연비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길이 막히는 월요일 출근 시간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길이 막히는 강남으로의 출근 연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싼 하이브리드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끝!